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8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벌써 이제 초겨울의 그 입김이 느껴집니다. 정말 밤낮으로 쌀쌀하지만 참 날씨도 청명하고 굉장히 우리가 활기있게 이 해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줄 압니다. 아마 지금 가장 바쁜 우리가 이 이민 자녀들을 보자면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각 대학마다 필요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로 참 즐겁게 많이 풀어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입학 사정과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요령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느냐 많이 질문을 좀 하시면서 그쪽 내용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난 14년간 각종 그 대학 박람회, 칼리지 페어에서 제가 메인 키노트 스피치와 아울러서 많은 강연을 하면서 입학사정관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5년, 6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대학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학사정 요소라든가 아니면 그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격률도 높이면서 우리가 또한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도 잘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한 심층 분석과 아울러서 많은 내용을 아리클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렇게 자녀가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2학년만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지금 들어간 자녀들도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12년을 우리가 대학 준비를 하죠. 근데 아쉽게도 정말 12분 정도면 입학사정관의 테이블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 정해진 기본 룰이기 때문에 이퀄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점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적을 올려줘야죠. 근데 성적에만 또 치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적으로 기본적인 에듀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에듀케이션 컨설팅 분야에 많은 또 학원이라든가 주위에 그 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고를 많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 칼리지 어드미션 컨설팅 에어리어가 있죠. 전혀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아이비를 갈 수 있다면 왜 전액 만점 맞은 학생들이 다 실패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평가하는 원칙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드미션 쪽에는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되고요. 뭐니 해도 머니라 그랬습니다. 학교에 등록을 해서 면학을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연방정부, 주정부 또 대학의 기본적인 그 이런 재정 보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 좋은 대학들만 골라서 입학사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수익과 자산의 커다란 변동 상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 재정 보조의 흐름이 결국은 입학사정 원서의 흐름과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말까지 조기 전형,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을 넣는 학생들도 그때까지 재정보조 신청서를 넣으라고 하고 또 11월 중순이라든가 그 마감일에 맞춰서 대부분이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10월서부터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벌써 10월에 우리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얼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얼리의 합격률이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리에 지원을 하는 그냥 무조건 일단 넣고 보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학생이 많아졌고 밀레니얼 베이비만 해도 한 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30% 이상 증가한 반면에 입학 사정관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얼리 조기 전형을 한 학생들의 7-80%를 자동 디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편지와 아울러 기본적으로 디퍼가 불합격이 아니다. 레귤러 일반 전형과 같이 보겠다 하는 방식으로서 자녀들의 다시 한번 그럴 의사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학에서 얼리건 레귤러 일반 전형이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학 사정관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겠죠. 네.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보면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카데믹 인덱스, 즉 학업 지수를 보죠. 클래스 랭크라든가 GPA라든가 뭐 AP 스코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적과 관계된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 즉 특별 과외 활동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어치먼을 통해서 인터퍼스널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에어리어가 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숫자로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어드미션 팩터를 우리가 놓고 보면 한 17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17가지의 공식적인 퍼블릭 인포메이션으로 구분이 되고 또 퍼블릭이 아닌 인포메이션으로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재됩니까?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기재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어드미션 팩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대학마다 설립이 된 교육 이념과 철학을 정확하게 매칭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자녀들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학교가 설립된 교육 이념과 취지, 그리고 교육 이념에 따른 또 필로소피,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 설립이 된 그 근본 교육 이념과 취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본 어드미션 팩터, 입학 사정 요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학별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이렇게 어드미션 팩터를 볼 때 학교마다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랑 노스웨스턴을 비교해 보면 노스웨스턴과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는 약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카고 나일스 지역에 있는데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 학생이 입학 원서를 냈으면 B라는 학교에는 학교가 다르다고 아이들은 그냥 비슷하게 적으면서 베껴서 넣게 되죠. 그러나 그 순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노스웨스턴인 경우에는 GPA라든가 뭐 클래스 랭크, 또 rigorously, 즉 AP나 IB 스코어라든가 SAT나 ACT 스코어, standardized test score를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very important admission factor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유니버시티 시카고는 아니 우리 학교에 어플라이하는 학생들은 SAT나 ACT 스코어가 거의 비슷한데 그거 갖고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순위도가 정반대입니다. 노스웨스턴에서 별로 따지지 않는 그런 인터퍼스널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톡톡 튀는 그 성향, AP 점수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rigorously, 그리고 또 talent ability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persistency, GPA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에세이가 돼야 되고 여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로 볼 때 코넬과 유펜을 대부분 동시에 어플라이를 하지만 동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똑같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도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2만 5천 개 대학에서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2만 5천 명의 수속 졸업생과 차속 졸업생, 또 편집국장과
학생회장, 즉 학교에서는 이른바 엘리트로 통하는 넘버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이 학생들이 결국은 SAT 점수도 이렇게 1530 이상 높은 점수의 학생들 따질 때 15만 명이지만 학교에서 다 1등 하니까 아이비는 하나 붙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모든 전체 아이비에서 10개 학교에서 통틀어서 모든 전공 합해야 22,000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너무 스펙들이 좋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눈에는 그 학생이 그 학생으로 우리가 보이기가 일쑤인데요. 이 학생들이 붙고 떨어지는 차이는 그 1% 차이가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금년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NY 같은 데는 벌써 그동안에 75,307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플라이를 했죠. 그러나 입학사정관은 각 대학마다 약 30여 명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30여 명의 입학사정관이 하루에 한 23개 미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사정, 2차 사정, 3차 사정까지 가려면 1년에 한 2만에서 2만 3천 정도밖에는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같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UC 버클리는 8만 5천 명이 넘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입학사정관이 검토할 수 있는 숫자만큼 그 트레이에 이렇게 픽업해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추려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추려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텍소노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건 UC 애플리케이션이건 진행을 해줬을 때 그 제출된 모든 내용을 점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GPA가 3.7에서 3.84인 경우에 이건 unweighted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9점으로 바꿔주고 뭐 AP나 IB를 5개 이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맥시멈 7점 뭐 이런 식으로 코스 로드가 1년에 5개 이상 됐다면 코어 코스가 그러면 또 5점 맥시멈 뭐 여학생이 뭐 엔지니어링을 어플라이한다 그러면 또 엑스트라 5점을 준다거나 엔지니어링에서는 여학생이 마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오그래피컬리도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항상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도 몇 명, 이 지역에서 몇 명 이렇게 인구 분포의 비례로 해서 뽑아줘야 되지만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소도시보다는 그 굉장히 합격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따라서 Non-Academy Achievement Rating 우리가 보면 내셔널이나 인터내셔널이나 글로벌 레벨에 어치먼이 크게 4군데 이상 있을 때 5점을 주고 여기서 스테이시나 리저널에 3개 이상 되면 4점. Significant area 뭐라 그랬죠? 리더십과 리서치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석사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전인적인 인간 그 컴프레hensive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잘 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이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 또 키클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함으로써 내 자신이 그거를 종합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내가 누굽니다. Describe myself.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가 여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고 뭘 하고 싶습니다 하는 모든 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 굉장히 의문이 가시지만 이런 큰 어치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학생의 인터퍼스널 스킬이 어떤 클리어 에비던스가 있는지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학생이 그 퀄리티가 되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점 차이에는 거의 7천에서 8천 명의 입학사정의 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천서도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돈 아니니까 우리가 재정 보조를 받는 데는 2.0만 넘어도 이퀄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대학을 먼저 이렇게 가려내서 여기서 보다시피 먼저 그런 칼리지 설치를 해서 학생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데를 그중에서 골라내서 그 학교마다의 입학 사정 요소를 분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꾸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학 진학에 관한 거는 9학년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아이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검증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성적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님의 관심과 또 이 서포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톡스의 리처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